네, 안녕하십니까. 갤럭스 주식회사 박태용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그 단백질 신약 설계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 분야에 대해서 저희 국내 인공지능 활용해서 화합물을 설계하는 팀들은 되게 많은데요. 단백질을 하는 팀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야 소개 먼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그 화합물 신약 설계 시장은 2014년 정도부터 이렇게 막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크리스탈 파이나 슈레딩거 뭐 이런 회사들이 많이 각광을 받게 되었고, 근데 단백질을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설계해 보겠다. 그런 시장은 2020년대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다양한 요인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인공지능 기술이나 아니면 GPU 같은 어떤 하드웨어들이 발전을 하면서 단백질 같이 커다란 물질들을 다룰 수 있게 되었다라는 부분도 있고요. 또 제가 생각할 때는 2020년에 캐스14이라는 대회가 있었습니다. 단백질 구조랑 단백질의 상호작용을 예측하는 대회인데요. 거기에서 구글 딥마인드사가 알파폴드 2라는 기술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AI를 활용해가지고 이 단백질을 잘 다룰 수 있음을 이렇게 보여주고, 그래서 결과를 기반으로 해서 되게 시장의 기대가 높아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알파폴드 2라는 거는 단백질에서 염기 서열이 주어졌을 때 그 녀석이 어떤 구조를 가지는지 예측을 하는 녀석이지, 타겟이 있는데 여기 붙을 수 있는 신약은 어떤 시퀀스를 가지나요? 라는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녀석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알파폴드 2의 성공에 이어가지고 단백질 신약 설계 AI, 그러니까 어떤 성질을 가지는 단백질은 어떤 시퀀스를 가지는지 시퀀스를 예측해내는 그런 AI 시장이 열리게 됐고요. 그러면서 어떤 이런 앱사이나 바이올로직 디자인 같은 옛날 기술로 만들어진 회사들도 이제 AI로 넘어오게 되고, 그리고 제너레이트 바이오메디슨 같은 굉장히 이제 가장 저희 분야에서 투자도 많이 받고 뭐잘 나가고 있는 회사인데요. 이런데도 한 뭐 4천억 원 갑자기 2020년 12월에 투자를 받는 등 분야가 확 떠올랐습니다. 빅캡 바이오사이언스나 그리고 이건 파이자랑 그 테바 같은 글로벌 빅파마들이 인큐베이터를 하나 만들었어요. 아마존이랑 같이. 거기서 이제 만들어진 벤처 드노바이 이런 회사들이 2023년에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로시 같은 어떤 빅파마에서도 다들 이제 AI 팀을 꾸려가지고 항체나 어떤 단백질 신약을 만드는 AI를 개발하겠다라고 이제 어떤 삼국시대 같은 어떤 뭐 다양한 회사들이 나오는 그런 시대가 열렸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더불어서 기존의 화합물 신약을 하던 슈레딩거, 익센시아, 뭐 크리스탈 파이 같은 리딩하는 회사들이 항체 같은 단백질 신약을 할 수 있는 AI를 개발하겠다고 넘어온 것도 그 시점이에요. 여기 빨간색 글씨로 드노보 안티바디 디자인이라는 게 돼 있는데, 어떤 목표하는 부위에 붙을 수 있는 항체는 어떤 염기 서열을 가지는지 그런 걸 AI가 디자인하도록 하는 거를 다들 어떤 중단기적, 중장기적 마일스톤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2020년 9월에 설립이 되었고요. 이거는 제가 여기 와가지고 추가한 슬라이드인데, 그래도 이렇게 이제 톡을 할 때 최신 어떤 뉴스를 소개시켜 드리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요. 사실 알파폴드 2가 2020년에 나오고 나서 어떤 이 AI로 뭔가 약을 만들겠다는 시장이 이렇게 막 떠오르진 않았어요. 그냥 어느 정도 이렇게 횡진을 하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알파폴드 2 이후에 그 단백질 신약 설계나 화합물 신약 설계 분야도 마찬가지로 혁신적인 기술의 도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다양한 우려들이 있었어요. 데이터가 모자란 거 아니냐, 데이터가 모자라서 안 되면 아직 때가 안 된 거 아니냐, 또는 아니면 분야 자체가 AI로 해결할 수 없는 거 아니냐, 뭐 이러한 어떤 약간 회의적인 시선들이 나오고 있었는데, 그걸 타파해줄 뉴스가 이제 이틀 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A Glimpse of the Next Generation of AlphaFold라고 돼 있죠. 이 친구들은 알파폴드 레이티스트라고 해가지고 이틀 전에 자기들이 이제 알파폴드의 레이티스트 버전을 냈는데, 이게 어떤 성능을 보인다라는 어떤 프리프린트를 같이 이렇게 냈어요. 정확히 방법론이 어떻게 되는지는 아직 공개는 안 한 상태고요. 근데 얘가 왜 대단하냐? 이게 진짜 대단히 대단한 도약을 이뤄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여기 있는 게 퍼포먼스입니다. 색깔이 약간 좀 잘 안 보이긴 하는데요. 이게 대단한 게 알파폴드 같은 경우에는 단백질 아미노산만을 인풋으로 받아서 단백질에 대한 예측만 해요. 그러니까 단백질에 대한 어떤 일을 수행하는 녀석이었는데,
이 친구는 인풋으로 스몰 몰레큘, 그러니까 화합물도 다 받을 수 있고, 그리고 글리코실레이션 같은 것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뉴클레이크 애시드, DNA, RNA까지 다 받아서 그거의 구조를 통째로 그냥 예측을 해버립니다. 그냥 있는 대로 다 줘, 다 묶어가지고 예측해볼게. 어떤 이런 컨셉으로 확 어떤 그 분야를 확장을 한 거고요. 근데 이게 왜 대단한 도약이냐? 그냥 분야만 넓어진 거 아니냐? 적용 분야만. 그렇지 않은 게 알파폴드 2 같은 경우에는 단백질 구조 예측을 이제 기똥차게 하는 친구죠. 근데 그걸 기똥차게 한 것은 엄청나게 많은 그 퍼포먼스, 그 높은 퍼포먼스의 기저가 된 것은 MSA라고 해가지고 어떤 진화적으로 어떻게 단백질이 변해왔는지 비슷한 염기 서열을 쫙 모아가지고 비교를 하는 통계적 어떤 아날리시스를 통해서 단백질 구조를 예측했었어요. 근데 그래가지고 알파폴드 2가 신약에는 쓰일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시선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항체 신약을 만들 때 쓰는 항체가 진화적으로 나온 건 아니잖아요. CDR의 하이퍼 뮤테이션 같은 걸로 막 나올 텐데, 그래서 진화랑 관련 없는 것들은 실제로 되게 못 맞췄거든요. 그 플러스 스몰 몰레큘은 진화랑 관련이 있는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적용 범위에 굉장히 한정돼 있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거를 이제 타파한 거죠. 진화라는 정보를 사용하지 않고, 사용했을 수도 있지만 그거에 적용될 수 없는 다양한 분야, 보면 스몰 몰레큘이 단백질과 어떤 포즈를 만드는지에 대해서 엄청난 성능적 도약을 이뤄냈는데, 이게 더 대단한 거는 보통 다른 이런 리간드 다킹 소프트웨어들은 단백질의 시작 구조가 필요해요. 보통 이렇게 컴플렉스 구조가 돼 있으면 거기서 리간드를 떼어낸 다음에 그 리간드를 다시 붙이는 태스크를 해서 이 정도 퍼포먼스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는 구조를 하나도 넣지 않고 그냥 아미노산 시퀀스랑 리간드의 어떤 스마일즈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한 번에 모델링을 하는데도 이런 도약을 만들어내고, 플러스 거기에서 데몬스트레이션으로 나온 게 몰레큘러 글루 같은 거의 구조를 정확히 예측을 해요. 그래서 기존의 방법으로 아예 할 수가 없었던 영역까지 이제 대단히 단백질 상호작용까지 한 번에 고려한 예측을 하고, 플러스 이제 단백질 사이의 상호작용에 대한 퍼포먼스도 살짝 올라왔는데, 더 대단한 건 항체와 단백질 사이의 상호작용에 대한 퍼포먼스가 20에서 50으로 뛰었습니다. 그래서 물리화학적 상호작용에 대한 이해도를 가진 어떤 AI를 지금 만들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플러스 RNA나 DNA와 컴플렉스를 이루고 있는 단백질 또는 그것들 자체에 대한 구조 예측 퍼포먼스도 굉장히 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틀 전에 이런 굉장히 혁신적인 방법이 나와가지고 소개를 드렸고요. 저희는 여기에서는 이제 특히 이런 단백질과 항체 사이의 상호작용, 항체 신약을 AI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었는데, 뭐 약간의 뭐 자랑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쪽 분야에서는 저희 방법이나 얘네 방법이나 어떤 비슷한 성능을 보인다, 저희도 잘하고 있었구나라는 걸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다시 본론으로 넘어와서요. 시간을 너무 많이 써버렸네요. 그냥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신약이 키트루다 제일 잘 팔리는 약 중 하나죠. 이렇게 작용을 해서 PD-1에 붙어가지고 이제 이뮨셀이 캔서셀을 죽이게 한다거나, 요즘에 핫한 ADC, NR2 같은 것도 이런 건데, 이것도 일단 항체가 가서 붙고 인터널라이제이션이 일어나고 이제 약이 나오면서 암이 죽는 그런 기작인데요.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건 처음에 잘 달라붙는 거죠. 다른 데 달라붙지 않고 정확히 원하는 곳에 달라붙는 것. 그래서 단백질 신약을 설계를 한다라는 건 컴퓨터로 저런 상호작용을 엄밀하게 설계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이제 키트루다 또는 티센트릭, 제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이 있고, 거기 PD-1, PD-L1 같은 이런 단백질에 붙는 구조인데요. 아톰 레벨로 보면 이런 식으로 물리학적 상호작용, 뭐 양자역학적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걸 정확히 예측을 해야지 바인딩 어피니티, 붙을 수 있는 약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물리화학적 상호작용을 이해하는 AI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알파폴드 레이티스트도 아마 이러한 영역으로 좀 들어섰다, AI가 약간 또 다른 영역으로 들어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백질 신약을 AI로 만든다는 거는 뭐 항체 신약을 한다, 뭐 사이토카인 신약을 한다, 그런 영역은 아닙니다. 보시면은 CAR-T 같은 것도 보시면은 이제 CAR이라는 키메릭 안티젠 리셉터가 있어야 되는데, 이 캔서셀 스페시픽 안티젠을 이렇게 잡아야 하죠. 이것도 물리화학적 상호작용입니다. 그래서 AI가 이런 걸 할 수 있다, 단백질을 잘 이해할 수 있다면 이런 것, 또 BBB2가 뭐 리셉터 미디에이티드 트랜사이토시스, 리셉터에 붙는 것, 백신, 아까 MHC 클래스에 어떻게 펩타이드가 로딩되는지, B셀 리셉터가 어떤 식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를 다 예측할 수 있는 AI가 된다라고 저희는 비전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PDB에 보시면 20만 개의 단백질 구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는 뜯어보면서 거기 아톰들을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네. 왜 이렇게 돼야 되지? 왜 다르게 되면 안 되지? 이런 것들을 대답을 하면서 AI가 물리화학적 상호작용 원리를 배울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게 저희의 방법론이에요. 근데 많은 이제 이쪽 분야 연구자들이 20만 개 데이터 너무 적은데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저희는 항상 이 정도면은 20만 개 다 이렇게 뜯어서 보면은 이 아토믹 인터랙션 같은 경우는 거의 1 빌리언 개가 있는데 여기에 물리화학적 상호작용이 이제 피노타입으로 나온 어떤 결과지 않습니까? 데이터 충분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고 있었고요. 그런 어떤 글림스를 보고 있었는데 알파폴드 레이티스트도 굉장히 지금 데이터로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타겟이 있을 때 어떤 항체 같은 걸 디자인한다 쓴 치면 shape complementarity 모양이 잘 맞아야 되고 플러스 마이너스가 맞아야 되고 뭐 기름적인 성질은 기름적인 성질끼리 모여야 한다 이런 것들을 쉽게 말씀드리면 배울 수 있는 AI를 배우고 거창하게 말하면 이건 자연 법칙을 이해하는 AI이며 이 자연 법칙을 이해하는 AI라는 것은 사람 몸에 있는 단백질이 다른 원리를 따르진 않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뭐 동물 테라퓨틱스라든지 아니면 진단용 단백질 같은 데 활용이 될 수 있고 또는 안티바디 아까 말씀드렸지 세포 치료제, 백신 이런 영역까지 확장될 수 있는 포텐셜을 가진 AI라고 말씀드리고요. 저희는 이걸 카카오 브레인 AI 팀과 콜라보레이션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current capability of AI platforms 전체 이제 저희가 최신 시장을 잘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어떤 정도 성능을 가지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AI-based drug protein design이라고 하면은 프로테인 엔지니어링과 드노버 디자인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프로테인 엔지니어링은 시작점이 있어요. 이 단백질이 있는데 이거를 좀 더 원하는 방향으로 바꾸고 싶다. 뭐 항체인데 어피니티 올린다든지 뭐 그런 것들. 드노버 디자인은 시작점이 없고 여기에 붙을 수 있는 항체는 어떤 시퀀스를 가지나요?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디자인 두 가지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고요. 프로테인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어떤 우리 몸에 있는 뭐 항암 단백질에다가 인서션, 딜리션, 멀티플 뮤테이션 같은 것들을 인가함으로써 디자이러블 프로퍼티를 가지게 하는데 어떤 프로퍼티를 저희가 지금 조절할 수 있냐면 어피니티를 높이거나 낮춘다든지 어떤 특정 pH에서 뭐 붙도록 한다든지 또는 스테빌리티나 솔빌리티를 개선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지금 할 수 있다라고 지금 이게 뭐 전 세계적으로 저희 같은 회사의 어떤 수준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시작점이 없는 거에서 디자인하는 거는 헬릭스 베이스드 바인더라고 하면 이거는 어느 정도 디자인이 돼요. 근데 플렉서블 루브로 인터랙션은 안티바디라든지 뭐 T셀 리셉터라든지 나노바디 그런 좀 더 테라피티컬리 릴레이티드 돼 있는 물질들은 챌린징합니다. 플렉서블 루비라는 게 AI가 이제 구조 예측도 어렵고 에너지 계산도 어려워요. 그래서 아까 알파폴드 레이티스트도 그냥 단백질 멀티머는 70% 이상의 정확도로 예측을 하는데 항체로 가면 50%로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 뭘 어떻게 하고 있는지 조금 더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회사는 서울대학교 화학부에서 석적 교수님께서 창업하신 회사고요. 회사는 2020년 9월에 창업돼서 3년밖에 안 됐지만 사실 대표님께서 2000년 딱 그 UCSF 포닥 시작할 때부터 소프트웨어 개발해 오셨고요. 20년 이상 이렇게 해오신 어떤 인사이트와 플랫폼 테크놀로지 기반으로 창업을 했고 알파폴드 2가 이제 오픈되었던 캐스 14이라는 대회에서도 저희가 상호작용을 예측하는 분야에 있어서 1등하고 4등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대회에는 그 당시에 뭐 딥마인드뿐만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 텐센트들이 참가를 했었고 이후에는 이 필드에 메타, 아마존 이런 빅테크 기업 그리고 글로벌 파마 기업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넘어가고요. 그래서 아까 드노버 안티바디 디자인을 이 많은 회사들이 목표로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말씀드린 저희는 아이이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컴퓨터 안에서 에피톱, 특정 에피톱에 스페시픽한 항체를 디자인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타겟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붙는 거는 어떻게 어떤 아미노산을 가져야 돼, 어떤 CDR을 가져야 돼라는 걸 생성해준 AI를 만드는 거고 이거의 장점은 이 원하는 에피톱에 붙는 항체를 얻는 게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일단은 스크리닝 쫙 해가지고 바인더들 다 찾고 어디에 붙는지 확인했더니 운 좋게 거기 있으면 다행인 거고 안 나오는 에피톱들도 되게 많아요. 이뮤나이제이션을 했을 때 좀 덜 이뮤노제닉한다거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접근 가능하게 한다. 그리고 뭐 시간이나 스크리닝 커퍼시티 넘어가고요. 플러스 좀 챌린징 타겟들이 있습니다. 이쪽 필드에서 GPCR, IDP, 뭐 아이온 채널, 트랜스포터 이런 것들인데요. 그런 것들의 특징은 일단
항체를 컨벤셔널한 방법으로 스크리닝하기 위해서는 그 항원이 준비가 돼야 되는데 항원 준비가 어렵습니다. 멤브레인에 이렇게 파묻혀 있는 것들은 GPCR 특히 불안정하기도 하고요. 근데 컴퓨터에서 이렇게 디자인할 때는 뭐 GPCR이든 뭐든 뭐 다 똑같은 거죠, 사실은. 그냥 이렇게 생긴 거에 어떻게 붙이면 좋을까라는 걸 대답한 AI를 만들고 있습니다. 챗GPT가 유명한데 뭐 조금 이제 질문을 하면은 대답을 해주는 거죠. 저희가 IS하는 에피톱이라는 특정 에피톱, 어디 에피톱에 붙을 수 있는 항체가 뭐예요?라고 질문을 하면은 이 항체가 붙을 수 있습니다라는 걸 생성해주는 AI를 만들고 있고요. 뭐 디퓨전 모델이든 사실 뭐 다양한 모델, 뭐 그냥 트랜스포머를 쓰기도 하고 일단은 결국엔 잘 되는 게 중요하니까 이것저것 쓰면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식으로 항체를 여기 원하는 에피톱에 어떻게 붙일 수 있을지 생성을 해주는 그러한 것들을 만들고 있고 지금 할 수 있으면 이미 상장했을 텐데 그렇진 않아요. 전 세계적으로 할 수 있는 회사는 없고 그런 것들을 빨리 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들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파폴드 레이티스트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건 좀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알파폴드 2에 비해서도 더 아토믹 레벨에서 어떤 바이오 피직스를 잘 이해하는 AI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결과인데요. 이거 이제 넘어가가지고 글로벌하게 항체가 항원에 어떻게 붙는지를 예측한 태스크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제 알파폴드 2 같은 것보다 훨씬 좋은 결과를 내었는데 알파폴드 2 레이티스트가 나와가지고 보니까 좀 컴페어러블한 어떤 수준이군라는 것을 파악한 지금 상태입니다. 아직 정확히 비교는 안 해봤고요. 저희는 이런 항체 디자인뿐만 아니라 이 항체를 디자인할 수 있다라는 건 사실 뭐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미노산이 어떻게 바뀌면 어떻게 뭐 성질이 바뀔지, 어피니티가 바뀔지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산물들로 그냥 일반 단백질 디자인 같은 것들도 수행을 하고 있고 저희의 어떤 바이오 피직스를 이해하는 AI라는 것 접근 방법은 사실 모달리티를 따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케미컬 디자인도 진행하고 있고요. 이렇게 웰랩도 보유하고 있고 디지털 랩도 보유하고 있어서 AI 개발을 하면 웰랩에서 밸리데이션을 빠르게 하고 피드백 줘서 AI를 더 발전시키는 이런 에자일 룹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 있으시면 연락 부탁드립니다. 같이 이렇게 좋은 플랫폼을 개발하시고자 하는 관심이 있으시면. 그래서 실제로 신약 저희가 이제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너희들 왜 신약 안 하냐라고 하면은 뭐 대답할 말이 별로 없죠. 그래서 저희도 이제 저희 기술을 활용해서 효율적으로 신약을 만들 수 있는 것들을 도전을 해 나가고 있고요. 얼리 스테이지지만 곧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예시만 몇 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어피니티를 뭐 올릴 수 있다, 뭐 이런 것들 옛날부터 이런 것들은 뭐 가능했던 거고 2, 3년 전에 나온 결과고요. 뭐 이것도 비슷한 결과입니다. 뭐 좀 요즘에 하고 있는 거는 이런 거예요. IL-18이라고 인터루킨 18이 이제 항암 효능을 지니는데 이걸 몸에다가 막 넣으면은 이제 리셉터에 붙어가지고 항암 효능을 가게 합니다. 근데 우리 몸에서 IL-18BP라는 거를 이제 얘가 들어오면 막 만들어가지고 얘가 리셉터에 붙지 못하게 이렇게 블락을 해버려요. 같은 부위에 붙어가지고. 근데 BP가 바인딩 어피니티가 훨씬 세기 때문에 그래서 IL-18이 이제 다 붙잡혀가지고 항암 효능이 갑자기 다 사라지게 되는 그렇게 되는데요. 그래서 IL-18이 이제 여기 리셉터랑 BP랑 같은 부분을 이용해 가지고 붙이는데 그래서 뮤테이션을 하나를 하면 양쪽의 어피니티가 다 바뀌겠죠. 저희 목표는 그래서 IL-18 와일드 타입을 뮤테이션을 해서 BP는 아예 안 붙게 하면서 리셉터엔 더 세게 신호를 보낼 수 있으면 좋겠어라는 걸 해서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었다라고 말씀드리고 플러스 거기다가 스테빌리티, thermal stability TM인데요. 이거는 이쪽 분야에 있어서도 훨씬 이런 식으로 더 안정적인 단백질을 만들 수 있었다. 이게 지금 AI로 할 수 있는 현 주소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막간을 이용해서 저희 마틴 교수님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에 같이 효소를 이제 발굴하는 플랫폼 만든 얘긴데요. 저희가 이제 항암 효소를 만들고 싶었는데 어떤 효소가 어느 정도 액티비티, 엔자이매틱 액티비티를 보인다라고 하는 게 한 100페어 정도 데이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퀀스랑 액티비티 릴레이션십을 머신러닝한테 배워봐라 한 다음에 저희는 더 강한 액티비티를 가진 효소를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메타지노믹 데이터베이스에서 이렇게 이 효소일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한 10,000개 정도 찾은 다음에 이 100개로 배운 머신러닝을 이용해서 스코어링을 다 랭킹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탑4 제일 좋은 액티비티를 가질 거라고 생각하는 애들을 골라서 실험을 했고 다 이제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 효소랑 비슷한 것을 효능을 보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레퍼런스보다 더 좋은 효능을 보일 것 같아서 실험을 진행했고요.
그래서 이 효소를 치면은 이 T셀을 에이포프토시스 유도하는 어떤 그런 메타볼라이트를 깨버려요. 근데 그래서 저희가 더 좋은 액티비티를 가진 효소를 치니까 레퍼런스의 어떤 효소보다 더 이렇게 T셀 에포프토시스를 저해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고, 실제로 멜라노마 모델에다가 G에다 실험을 해보니까 더 좋은 안티튜머 이펙트를 보이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구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회사에 관심 있으셔서 같이 이런 혁신적인 플랫폼 개발과 신약 개발 같이 해보시는데 관심 있으신 분은 이렇게 연락 주시면은 좋은 디스커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